독일 명문대학교 교수가 한국 방문을 두고 학생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세미나실이 찬반 토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진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계획이 흔들렸거든요.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5명 중 과연 몇 명이 한국행에 찬성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놀라게 된 걸까요? 그리고 독일로 돌아간 후 교수의 강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미하엘 슈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봄 제가 겪었던 정말 놀라운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2024년 가을, 저는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가르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지식의 한계였죠. 그때 제 동료인 김민수 교수가 제안했어요. 미하엘, 이번 봄 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한국 현장 학습을 해보는 건 어때? 김민수 교수는 독일에서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한국인 교수였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소 한국의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학술적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곧바로 한국 민주주의 현장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신청했고 모두가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부터 정치학 전공생까지 다양했죠. 준비 과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국회의사당, 민주화 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실제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인터뷰도 계획했어요. 학생들은 매주 세미나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를 공부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꿨다는 게 믿어져요? 정치학과 3년생인 안나가 질문했을 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출발 한 달 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학과 사무실에서 김민수 교수와 마주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부모님들로부터 걱정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계엄령이 선포된 나라에 우리 아이를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김민수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미하엘, 계엄령이 단 1시간 만에 해제됐어. 이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야. 그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베를린의 눈을 바라보며 한국행을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학 세미나실에 모인 15명의 학생들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회색 하늘처럼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방문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요. 제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일었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계엄령이 1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건 오히려 한국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정치학을 전공하는 루카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1살 학생이 이렇게 냉철한 분석을 하다니요. 하지만 안나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래도 위험해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가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교실은 순식간에 찬반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한국행을 지지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로 나뉘어 열띤 논쟁이 벌어졌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범죄율도 독일보다 낮다고 들었어요. 한국어를 전공하는 엠마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마르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뜨거운 토론을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이들이 단순히 관광을 가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려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김민수 교수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최신 한국 뉴스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동료들과 통화해봤습니다. 현재 한국은 완전히 평온해요.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김민수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조금씩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김민수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익명 투표였죠. 15명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정됐네요. 제가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교실에는 환호성과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찬성한 학생들은 기뻐했지만 반대한 학생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안전할까요?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해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것 말이에요. 출발 당일 아침,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저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11명의 학생들과 김민수 교수, 그리고 저까지 총 13명이었어요. 안나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은 결국 포기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루카스가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계엄령이 선포됐던 나라의 공항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달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던 나라 맞나요? 엠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최첨단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무인 환전기까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사관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독일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독일어를? 관광 목적이시죠?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심사관의 유창한 독일어에 학생들도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 혼란을 겪은 나라의 공무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친절했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차량들, 현대적인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 여기 정말 안전해 보여요. 마르쿠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여행을 반대했던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한국인 가이드 이수진 씨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이수진 씨는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이수진 씨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한 달 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대응 능력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단 1시간 만에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니까요. 택시 기사님도 거들었어요. 외국 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독일보다도 안전할 거예요. 기사님의 유머 섞인 말에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누그러졌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제안했어요. 첫날이니 명동에서 저녁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활기찬 거리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명동 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계엄령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롭고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상점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본격적인 서울 탐방에 나섰습니다. 이수진 씨가 준비한 첫 번째 코스는 지하철 체험이었어요. 독일의 대중교통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죠.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플랫폼이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할 수가 있을까요? 승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동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탑승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지하철보다 훨씬 깔끔하네요. 루카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낙서 하나 없는 깨끗한 벽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도착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전동차 안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젊은 남성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임신부를 위한 배려석에는 정말로 임신부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해요.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에요. 사회학을 전공하는 율리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승객이 스마트폰을 좌석에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한 다른 승객이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다음 역에서 그 스마트폰의 주인이 찾아갔어요. 독일이었다면 그 폰은 진작 사라졌을 거예요. 엠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더욱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교수님, 저기 보세요. 여자 혼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마르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여성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제 친구들도 새벽 2시에 편의점 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주변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경찰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분실 신고 방법까지 찾아주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율리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30분 후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 지갑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 편의점에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현금과 카드가 모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요. 지갑 찾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편의점 사장님의 말에 저희는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걱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교수님, 여기가 정말 한 달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던 나라 맞나요? 독일보다 훨씬 안전하고 질서정연해요. 루카스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희는 드디어 이번 여행의 핵심 목적지인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계엄령 해제를 위해 시민들이 모였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광화문역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떤 긴장감이나 불안한 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롭게 산책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정말 한 달 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곳인가요? 엠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수진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밤, 이곳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폭력은 전혀 없었죠.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에요. 광장 한쪽에서는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가가자 시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한 시민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치학과 교수인 김철수 씨였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거예요. 위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아래에서 쟁취한 거죠. 김철수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루카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 달 전 상황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나요? 물론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평화적으로 행동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구 민주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었거든요. 그때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년생 박지민 씨였어요. 교수님들, 저희가 그날 밤을 직접 경험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모든 게 질서정연했다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고 폭력도 전혀 없었어요. 박지민 씨의 증언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르쿠스가 궁금해했어요. 우리에겐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경험이 있어요. 80년대부터 시민들이 평화적 저항의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폭력은 민주주의를 해치니까요. 박지민 씨의 설명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바로 그곳이었죠. 국회 가이드가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의원들이 새벽에 긴급 소집됐어요. 담장을 넘어서까지 들어온 의원들도 있었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가이드의 말에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율리아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면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계엄령 해제 표결 때 찬성 190표, 반대 0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이 민주주의 수호에 동참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죠. 가이드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녁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참석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깨어있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거예요. 한 활동가의 말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목격했다. 넷째 날 아침, 저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현대적인 지하철역 출구를 나서자마자 500년 역사의 조선 왕궁이 웅장하게 서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현대 도시 한복판에 이런 궁궐이. 루카스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주변의 고층 빌딩들과 전통 궁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입장권을 끊고 들어서자 광화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됐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학생들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게 진짜예요? 세트나 쇼가 아니라 정말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엠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을 소중히 지켜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저력이에요. 근정전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복을 입어볼까요? 율리아가 제안했을 때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렸어요. 궁궐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 이 옷을 입으면 정말 기분이 달라져요. 뭔가 엄숙하고 품이 있어지는 느낌이에요. 마르쿠스가 도포를 입고 말했어요. 평소 캐주얼한 복장만 즐기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회로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 전통 음식을 맛봤어요.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 음식들 모두 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어졌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은 약식 동원이에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죠. 식당 사장님의 설명에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독일 음식과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맛있을 수가 있나요? 엠마가 연신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집들이 모두 500년 된 건가요? 루카스가 물었을 때 가이드가 대답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통 방식으로 새로 지은 거예요. 한국은 전통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현대에도 살아 숨쉬게 만들어요. 한옥 내부를 견학하며 온돌 난방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과정을 직접 느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1000년 전부터 있던 기술이라고요? 독일의 현대 난방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겠어요. 율리아가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인사동에서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 전통차를 마시며 가야금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이 모든 체험이 진짜 한국인들의 일상인가요? 마르쿠스가 물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전통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겨요. 주말이면 한복을 입고 궁궐을 산책하고 전통 찻집에서 친구들과 만나죠. 이수진 씨의 설명에 학생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다섯째 날, 저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강남 테헤란로를 방문했습니다. IT 기업들이 밀집한 이곳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확인해 보려 했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거대한 전시관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 기술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인가요? 루카스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앞에서 감탄했어요. 공중에 떠있는 3차원 영상을 손으로 조작하는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습니다. 전시관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평균 속도가 독일의 3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체험존에서 직접 초고속 인터넷을 테스트해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와, 영화 한 편이 3초 만에 다운로드 되네요. 엠마가 놀라며 소리쳤어요.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체험관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 독일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AI 로봇과 대화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로봇의 유창한 독일어에 학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봇이 정말 우리말을 이해하는 건가요? 마르쿠스가 반신반의하며 독일어로 복잡한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로봇의 정확한 답변에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후에는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박사과정 학생 이준호 씨가 자신의 연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톱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준호 씨의 연구실에는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밤 12시까지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건 기본이에요. 새벽까지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준호 씨의 말에 독일 학생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럼 여가 시간은 언제 보내세요? 율리아가 궁금해했어요. 공부가 곧 취미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 연구하는 게 즐거워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준호 씨의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열정이야말로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겠구나 싶었어요. 도서관을 둘러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밤 10시인데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학 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루카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의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강남의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해요. 이수진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학원에서 만난 고등학생 김서연 양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독일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배우고 있고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해도 힘들지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요. 김서연 양의 맑은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4시간씩 공부한다고요? 건강은 괜찮나요? 엠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목표가 뚜렷하면 힘들지 않아요. 독일에서 최고의 대학에 진학해서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김서연 양의 꿈에 대한 열정에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발전 뒤에는 이런 교육열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불안감을 안고 한국에 왔던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떠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이 좋아졌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하나요? 엠마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수진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친자식처럼 돌봐준 그녀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수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말에 이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저희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독일 교수님,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꼭 다시 오세요. 다음에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한국인들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받았거든요. 출국 심사를 받으며 심사관이 물었어요. 한국 여행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제 대답에 심사관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학생들과 이번 여행의 소감을 나눴어요. 교수님,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걸 반성해요.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할 줄 몰랐어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정말 높고요. 율리아의 말에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어디서나 도움을 주려고 했고 외국인인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마르쿠스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첫 번째 강의 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대부분이 정치적 불안정, 군사적 긴장 등을 언급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안전함, 성숙한 민주주의,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인가요, 교수님? 한 달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던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다고요? 한 학생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안전했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1시간 만에 해제된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 후 저의 한국 현대사 강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생생한 체험담으로 가득 찬 수업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다음 학기에도 한국 탐방 프로그램이 있나요? 학생들의 관심이 폭증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현재 저는 매년 한국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300명이 넘는 독일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왔어요. 모두가 저와 같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분명 저처럼 감동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하엘 교수와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계엄령 소식에 위험한 나라라며 불안해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민의식을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서 분실물을 찾아주는 시민들의 정직함,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성숙함, 그리고 경복궁과 한옥마을에서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만난 열정적인 학생들과 새벽까지 공부하는 교육열도 정말 놀라웠고요. 이제는 매년 300명의 독일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한국 전도사가 된 미하엘 교수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본 한국의 진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알려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로 잡아준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라는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을 들으셨거나 한국 여행 후 완전히 한국 팬이 된 외국인들을 만나본 경험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감동 사연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